안녕하세요. 제가 밭에서 수확한 유채, 왜 흔히들 하루나라고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채를 수확을 했죠. 이 수확한 유채로 오늘은 유채 나무를 만들어 볼게요. 이 유채는요, 청기 누설에도 방송이 된 적이 있다고 해요. 저도 그 방송을 보지는 못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고요. 효능이라던가 드시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 또 궁합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씻어 볼게요. 씻을 때는 살살살살 헹궈주세요. 세게 헹구면 풋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시중에서 구입하시는 유채 같은 경우는 흙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밭에서 수확해서 가지고 온 거라 흙이 많이 있거든요. 유채 상태에 따라서 헹궈 주시면 되죠. 저는 4번을 헹궈 줬어요. 이거는 쌀뜨물이에요. 마지막엔 쌀뜨물에 헹궈 줄 거거든요. 쌀뜨물에서 헹궈내면은 풋내도 잡아줄 수 있고요. 감칠맛도 더하기 때문에 이렇게 쌀뜨물에 헹궈 주는 거예요. 풋내는 쌀의 전분이 당화작용을 일으켜서 풋내를 제거하는 거고요. 전분 속 작은 콜로이드 입자가 유채의 표면을 감싸주면서 식감을 부드럽게 하고 영양 손실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쌀뜨물을 사용을 했어요. 유채를 데쳐주기 위해서 물을 끓이고 있어요. 이제 물이 끓으려고 하니까 소금 3분의 2스푼 넣어줄게요. 소금을 넣은 물이 팔팔 끓죠. 이때 유채를 물에 넣어주지 마시고요. 이제 불 끄고 끓는 물을 유채에 부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헹궈 줄게요. 유채에는 엽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엽산은 열에 약하대요. 그러니까 유채를 데쳐서 사용하실 때는 이런 방법으로 데치면 열의 손실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유채를 많이 무쳐 먹었어요. 근데 무쳐 놓으면은 질기고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채에 대해서 공부하고 찾아낸 방법이에요. 이렇게 데치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그냥 이것만 먹어도요, 정말 맛있어요. 하나도 질긴 느낌이 없고요. 정말 감칠맛 최고예요. 정말 맛있거든요. 그냥 이대로 양념 하나도 안 하고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작년에 먹을 때는 굉장히 연한 상태였거든요. 근데도 데치는 방법이 잘못되면은 정말 맛있는 유채를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요리하는 방법이 이렇게까지 중요하구나 라는 걸 정말 실감을 하고 있어요. 묻혀서 먹지 말고 그대로 그냥 먹을까? 너무 맛있어.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은 유채는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주의를 해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게 데쳐졌으면 양념을 과하게 많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달래거든요. 달래를 수확해서 같이 넣을 거예요. 너무 실하게 아주 잘 자라줬죠. 지금 여기저기에다 달래를 많이 키우고 있어요. 어머, 이거는 흙까지 다 뽑히. 알뿌리 좀 보세요. 너무 싱싱하고 실하죠? 뿌리를 너무 많이 뻗어갖고 그냥 흙이 다 뽑히네요. 여러분들 달래 키우는 거 너무 쉽거든요. 집에서 꼭 달래 한번 키워서 드셔보세요. 이게 한 20일 정도 자란 거예요. 이렇게 이파리만 잘라서 드셔도 알뿌리가 계속 커지고 밑에서 종자도 더 생기고 그러거든요, 달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파리만 잘라서 드셔도 돼요. 저희는 알뿌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 수확을 하는데 흙을 많이 넣을 필요도 없어요. 저는 지금 흙을 2화분의 반 정도를 넣어줬거든요. 달래 깨끗이 씻어줬고요. 달래 알뿌리는 이런 식으로 잘라줄게요.
제가 여기에다 달래를 넣는 이유는 달래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유채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무치면은 아주 영양학적으로 좋고요. 유채를 먹으면서 부작용을 조금은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궁합이 좋아요. 달래가 그렇게 길게 자라질 않았으니까 저는 달래는 자르지 않고 그냥 할 거예요. 어떻게 무칠까 생각을 했는데 고추장,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무치는 방법도 있고요. 소금으로 간을 해서 하얗게 무치는 방법도 있고요. 간장으로 양념을 해서 무칠 수도 있고요. 어떤 부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맛도 틀려지고 영양도 틀려지고요. 무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죠. 홍고추는 맵지 않은 건데 씨 빼가지고요. 얇게 썰어주세요. 여기에다 홍고추 넣어주고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 유채가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성질인 생강을 넣어줄 거고요. 이렇게 생강청으로 하면 생강 맛이 너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재료들하고 맛이 잘 어우러져서 아주 좋아요. 깨 3분의 2스푼 넣어주고요. 마늘 반스푼, 참기름 반스푼이요. 간장 4분의 1스푼, 매실 3분의 1스푼이요. 굴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실을 조금 넣는 거예요. 굴소스 반스푼. 이제 양념장 만들어 놓은 걸 넣어주세요. 이 유채는요, 소금으로 간을 해도 맛있고 고추장으로 간을 해도 맛있고 된장으로 간을 해도 맛있고 간장으로 간을 해도 맛있고요. 다 잘 어울려요. 이제 다 됐어요. 제가 개발해서 만든 음식이지만 정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냥 하면 이런 요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식재료의 특성이나 영양가, 효능을 알기 때문에 이런 요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유채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채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특히 대장 건강에 좋다고 해요.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는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유는 대장 점막에는 면역 세포의 70%가 존재하고 있어서 면역 주머니라고 불리기도 한데요. 대장 건강을 챙겨야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거고요. 대장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유채를 드시는 방법이 그 중 한 가지예요. 유채에는 대장의 염증을 완화해주고 대장암을 예방해줄 수 있는 엽산은 물론 비타민C, 섬유소, 칼슘 등이 풍부하다고 해요. 실제 엽산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대장암 발병률이 30%나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유채에는 엽산이 풍부해서 대장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해요. 특히 유채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해서 몸속 유해산소를 없애준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또한 식이섬유, 유산균 등 여러 항암 영양소와 기능성 물질들이 장 건강을 지키는데 더욱더 도움을 주는 거죠. 유채하고 잘 맞는 식재료는 이게 식재료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양념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산초 가루가 아주 궁합에 좋대요. 산초 속에는 매운맛의 주성분인 산쇼올, 게라니올 성분에는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대장 건강과 대장암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해요. 유채는 워낙 다양하게 나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중 오늘은 굴소스로 무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아주 간단하고 쉽죠. 유채가 생리통에도 아주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유채만 먹어서는 그 효과를 뭐 많이는 볼 수는 없고요. 이제 같이 먹으면 좋은 식재료가 있어요. 그 식재료하고 유채하고 같이 나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